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교대팀장 조경미입니다. 제가요, 논술도 가르치지만 교대 입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대 입시의 모든 것에 시작하는 시간으로요. 2022학년도 교대의 수시와 정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선발 인원이라든가 전년도와 올해가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개괄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요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길이 있는지 그걸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디 가야 돼요? 초등교육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사범대는요. 사범대가 아니더라도 교직이수를 했을 때 선생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한 교육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희망만 한다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교사는요. 무조건 초등교육과에 입학을 해야만 해요. 우리나라의 초등교육과는 총 13개가 있습니다. 올해 부산교대가 부산대로 병합이 되네 어쩌네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올해 입시까지는 그래도 부산교대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런데 일단 초등교육과 10군데가 전국의 교대에 있고요. 그리고 3군데가 일반 대학의 초등교육과로 있습니다. 10개 교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초등교육과가 있는 3개는요. 교원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저기 바다 건너 제주대 3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13군데를 여러분이 노려보셔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요즘에 어차피 임용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사범대 임용률이 정말 밑바닥을 찍을 때 저희는 10명 지원하면 1명 될까 말까 이랬었거든요. 근데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임용되는 비율이 80~90%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90 넘는 경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률이 심지어 그러니까 11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100명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도서산간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역적인 특성상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데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솔직히 선생님 주변에요. 저희 선배들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 안 한다는 선배들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서울교대 졸업을 하고 나중에 항공사에 들어가서 승무원이 된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버 하시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델 쪽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진로가 조금 열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초등교육과에 들어가고 교대에 입학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많기는 해요. 선생님 아니더라도 교직 관련한 일들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면 주로 뭘 배우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아동 발달, 그 다음에 요즘에 다문화 교육도 중요하죠. 그리고 특수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보고 얘가 발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 다음에 치료시설로 빠르게 가야 할 수 있는 이런 눈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그 다음에 기초이론, 그리고 실과 교육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실과라는 과목을 배웠나?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사과 깎는 법도 실과에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상에 음식 놓는 법 이런 것도 배웠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창의성 교육, 행정, 경영 등등등 아주 다양한 교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습 중요하죠. 참고로 교육 실습은요. 학교마다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주로 실습을 나가요. 그런데 경인교대는 1학년 때부터 나간대요. 그래서 경인교대 간 애들하고 서울교대 간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경인교대 간 애가 자기 1학년인데 야 애들 진짜 요만한데 완전 예쁘고 완전 귀엽고 진짜 막 감동 먹었어 그랬더니 이제 서울교대 애가 우와 좋겠다 너네는 벌써 애들 만나는구나 이랬거든요. 다음에 2학년 돼가지고 서로 만나더니 선생님 이제는요 애들이 지겨워요. 막
애들이요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런 애들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요즘 애들 너무 영악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영악한데 너무 보여서 귀여워요. 애들이 정말 다양하게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언제요? 교육 실습 나갔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과목, 심화 과목, 그리고 교육 실습이라든가 요즘엔 또 교육봉사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선생님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초등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보통 예전에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요. 본인이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자소서를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소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학과가 뭐가 있는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초등교육과에 상이한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어디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몇몇 과목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요 과목은 대부분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갈 때 다른 일반 대학의 단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처럼 선생님 저는 교대에 입학을 해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초등교사가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본인이 좀 더 전공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인 거지 특정 과목의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어 전담교사가 된다 그래서 영어과를 전공을 꼭 했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요 멀티가 돼야 돼요.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들어보면요 컴퓨터 교육과도 은근히 인기가 많고요.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건 실과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거 좋아해? 그랬더니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제일 이제 재미없는 게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체육교육과 남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한테 체육교육과 인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체육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체육과를 꼭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학교는 다 전공에 따라서 인원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어디 학교는 그 전공 듣는 학생들 안에 시간표가 동일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 경인, 춘천 등등등등 지원을 하실 때 그 학교의 이미지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과 그 학교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임용률이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올해 교대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022학년도 교대 수시하고 정시 선발 인원이요. 총원은 약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대는 다 어디에 있냐면 정시, 나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수시하고 정시가 인원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시 인원은 수시 인원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후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수시가 끝나고 나면요. 그 인원 중에 일부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2월 되는 인원이 정시로 갑니다. 그래서 정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괄호하고 성비되어 있는 거는 특정 성이 이만큼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이겠죠. 남학생 지원자보다 여학생 지원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성비가 적용되는 학교들을 지원을 했을 때 사실 요만큼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적대다 하더라도 여학생들은 커트라인 때문에 잘릴 수도 있지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여학생보다 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성비 적용을 받아서 우연히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과생이거나 그리고 남학생이거나 했을 때 정시에서 성비 적용받고 유리한 학생들이 있었던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학생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그리고 학생들이 합격 수기를 써주면 그 밑에 덧붙여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분석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이후에 제가 또다시 올려드리는 교대 입시의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인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요.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2021학년도에는 13개에서 2,030명 정도, 그러니까 2,000명 초반대 정도를 모집을 했었고요. 지원자들 대비 지원율은, 경쟁률은 5대1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0학년도에는요. 6대1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2020학년도보다 2021학년도에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교대 임용률이 떨어지고 또한 교대에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요. 춘천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인성 인재 전형이 14대 1에서 8대 1 정도로까지 진짜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춘천, 경인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학원 학생들만 하더라도요. 경인은 합격자들이 1등급에서 2등급 초반대까지 이렇게 약간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춘천은요. 2등급 때 애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1등급 초중반 때부터 1등급 중후반 때까지 합격자가 걸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본 건 아니고 해봐야 몇십 명 정도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보았을 때 경인교대 합격이 차라리 춘천보다 편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춘천의 지원율이 조금 떨어진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사양인재나 이대 고교추천, 그리고 전주교대 지역인재 경쟁률도 조금 하락하는 폭을 보여줬고요. 이 경쟁률의 하락은요.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숫자가 떨어져서 그리고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하락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사가 꼭 되고 싶다. 특히 초등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교대가 굉장히 매력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 가운데 일부의 아이들은요. 정말 집요하게 교대에 가기 위한 스펙을 잘 마련해놨던 우수한 경쟁자들인 것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요. 정원 안에서 특히 이제 그 외 정원 말고요. 내 정원, 그러니까 지원자들 가운데에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 그것만 딱 뽑아본 겁니다. 자, 수시 경쟁률하고 정원하고 대강 비교를 해보시면은 보통은 4대 1에서 최대 한 10대 1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발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경쟁률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경인하고 서울만 좀 보면요. 경인은 선발 인원이 300명대죠. 근데 서울은 선발 인원이 학종 100명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최저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선발 인원도 적은 서울보다는 선발 인원도 많고 최저도 적용하지 않은 경인 쪽에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교대가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왜 그랬게요? 경인하고 서울 가운데 수도권 친구들한테 어디가 더 매력도가 높아요? 서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은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어디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여기는 꼭 쓸 거야. 무슨 이유가 있어도 꼭 쓸 거야. 어디는 별로야.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쟁률만 보고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스펙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시는 케바케예요. 진짜 수험생 바이 수험생으로 누군가는 내신이 굉장히 우수한데 스펙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1학년 때부터 독서, 봉사 등등등등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우수하게 잘 마련해놨다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지원을 해도 자신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에서 면접의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큰 데가 있고 영향력이 크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고려했을 때 난 자신감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직 계열의 우수한 선생님이 될 인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면접의 영향력이 큰 학교들을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2학년도의 총 정원은요. 전년도와 사실은 그렇게 커다랗게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실 표를 정리하면서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 아직 젊거든요. 근데 숫자 쬐끄만한 거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정말 눈에 녹아오는 것 같은, 그래서 화면 작은 걸로 봐서 그러나 해서 맨날 확대해가지고 그다음에 옮겨 적고 다시 축소하고 이러면서 와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수치상의 오류가 있거나 제가 옮겨 적으면서 오타를 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오타 발견하시거나 하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 수시의 전반적인 경향성, 일단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사항은요. 이번에 학생부 교과 선발이 거의 감소되었고 거의 폐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만 남아있어요? 학종만 남아있거나 학종이 확대되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신 성적만으로 교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왔는지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서류가 마련이 돼야 돼요. 생기부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과는요, 서울교대, 교원대, 이화여대, 그리고 제주대 이렇게 4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소서가 폐지되었죠. 자소서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역시 생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만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이대 빼놓고 나머지는요, 자소서 없이 여러분이 일단 서류 내고요. 나중에 면접 준비해서 면접에서 당락을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 그리고 사실 지역인재는 아무래도 제가 보는 학생들이 서울권이나 경기권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간과하게 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역인재도 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경인의 예를 들어 교과 적성 전형의 학종은요, 1단계에서 서류 100이고 2단계가 면접이 3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1단계 성적이 2단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1단계에서 본인이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에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면접 조금만 잘 보면 큰 문제 없이 붙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전반적인 합격생들의 1단계 합격생들의 결과치를 봤을 때 내가 하위권에 위치할 수 있겠다 하는 학생들은 면접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학교에 직접 가는데 가서 우리가 녹화를 할 때 그냥 제가 지금 하듯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아니면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앞에 교수님 앉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딱 마무리. 그러므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애들이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면접의 영향력이 사실 엄청 크지만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면접이 정말 열악했던 학생들은 점수가 훨씬 높았는데도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면접이 어찌 될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그치만 어쨌든지 간에 과거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교대도 한번 볼까요? 서울의 경우에는요. 1단계에서 서류 100이고 2단계에서 면접이 50입니다. 참고로 서울교대는요. 면접이 어려워요. 경인에 비해서. 그리고 경인교대는 올해 이제 집단 면접이 원래 있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학생들 스스로의 자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과거에 집단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요. 학생들끼리의 상호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단 면접이 다들 폐지가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 서울교대는 인성과 적성으로 나누어서 면접을 보니까 그 두 가지 문제 유형에 자료 분석에도 충분한 대응력이 길러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직 이슈에 대한 것도 길러져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단어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럼 영어 해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면접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서울교대 최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 9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춘천교대가 올해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류만 내면 돼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애들 뽑겠다는 거지? 서류만으로 정말 선생님이 될 만한 학생을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을까? 약간 우려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교수님들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분명히 사람을 보는 눈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서류가 충분히 우수하게 만들어진 친구들이라면 춘천교대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아니면 타 대학들도 같이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춘천은 그냥 한번 지원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 충족해야 되는 것도 기억하세요. 4개 합 12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정시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요. 1.9대1 정도였으니까 경쟁률이 정시에서 조금 올라간 거거든요. 아무래도 수시에서는 나는 꼭 선생님이 될 거야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정시는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사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보다는 성적 맞춰 오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군을 찾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교직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제가 사실 이과 학생들을 정시에서는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의대 지망을 했다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게 나와서 서울교대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은 수학하고 과학에 가산점이 붙는 그런 대학들을 찾잖아요. 근데 수학과 가산점이 교대에서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교대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한테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이화여대, 제주대의 지원율은 조금 떨어졌고요. 교원대가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교원대 초등교육과 성적하고 그 다음 서울교대 성적하고 거의 비등비등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교원대는요,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교대와 초등교육과는 나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의 경쟁률과 올해의 이제 경쟁률을 좀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1.98 왔다 갔다 해서 2점 초반 왔다 갔다 그 안에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요, 그 전에도 그렇고 몇 년간 큰 변화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교대는 선호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엄청 하락하는 데도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비등비등하게 유지가 되었던 2대1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인고대 1.8대1 정도, 그리고 서울교대가 2.2대1 정도, 그리고 이제 교원대 같은 경우가 7대1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 정시에서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학생부 반영 비율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안 보고요, 오직 수능 더하기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1단계에서는 수능 100이에요. 근데 2단계에서 면접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경희는요, 2단계에서 면접이 30 들어가고요. 서울교대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면접이 20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정시는요, 교대가 면접이 수시보다는 요만큼 쉽습니다. 제가 가르치기는 더 어려운데요,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슈 자체가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어렵다고들 얘기들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학생들보다 원래 선생님이 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교대 지원을 해야 하니까 면접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수시의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애들이 정말 잘해요. 근데 정시에서는요, 버벅버벅, 어물어물, 자신감 없음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 만약에 난 교대를 희망을 한다 하면은 정시 교대에서는 면접 준비 요만큼만 하시면 합격 범위에 충분히 들어간다라는 거. 근데 이에 앞서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수능 등급이 아주 안정적으로, 수능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그리고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생각할 때 교대 입시에서 승부를 보고 여러분이 승리를 하시려면 생기부의 성실성을 일단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자소서 없이 우리가 생기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의 학업 능력 보여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실성은 내신 등급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올 1등급인데 한 과목이 9등급이다 하면 얘는 뭐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매력 없는 학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실성이라고 하는 건 안정적인 등급의 결과물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직과 관련돼서 독서, 봉사, 동아리 충분히 일관되게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야 우리가 수시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이 중요하지만 수시에서는 수능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이 과거에 해왔던 1, 2, 3학년 때 교대를 가기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해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무기를 휘두르기 위해서는 일단 갑옷을 잘 챙겨 입어야 되죠. 그 갑옷은 여러분의 생기부입니다. 여름방학 이전까지 생기부 관리 잘 해두시고요. 방학 때 상담하기 전에 생기부 오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점검하신 후에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준비를 하면서 물론 입시 요강들을 잘 확인을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요. 변동하는 사항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그러니까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입시 요강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신 후에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번에는 이와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